네. 자, 이제 곧 장이 시작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죠?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넘게 빠져갖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더 자세하게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증시 개장 상황도 짚어주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실적이 어쨌든 제일 큰 뉴스 예상보다도 안 좋은 네, 말이군요. 예상이 한 12조 예상했는데 네, 10조 10.9조 원인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을 좀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오늘 호가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한 마이너스 0.7% 정도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수도 지금 아직 호가는 안 나왔는데 하락 출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삼성전자 또 그 SK하이닉스 또 네이버 카카오 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일단 오늘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20포인트 0.89% 하락을 해서 2217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6.52포인트 하락해서 0.92% 699포인트 다시 700선을 조금 하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도 좀 빠졌고 또 AMD가 좀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시간에서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전 좀 출발이 좋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뭐 대부분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좀 방어주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CJ 제일제당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롯데지주 같은 기업들 또 에너지 가격 좀 최근에 올라가서 오늘도 엑소모빌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S오일이 0.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S가 오늘 한 3% 정도 좀 오르고 있고, 아마 LS가 그 자회사 관련해서 뭐 그 이 LS가 이제 LS 니코동 재련을 100% 이제 다 그 가져갔잖아요, 지분을. 원래는 이제 반반씩 갖고 있었는데 구리 이제 제조업체인데 그 자회사가 또 폐배터리 사업을 또 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좀 뉴스들이 있어서 LS가 LS하고 니코하고 이렇게 합작이었나요? 네, 합작인데 5대 5였는데 네, 이번에 그걸 이제 100% LS가 다 다 가져갔어요. 했다. 예. 그리고 그 LS 니코동 재련이 원래 갖고 있던 자회사 중에 폐배터리 사업하는 회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4% 가까이 좀 그렇군요.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거의 대부분 좀 하락이고요. 지금 오늘은 코로네요. 네, 다 뭐 예상을 파란색이고, 했습니다만은 뭐 카카오페이가 좀 안 좋고요. 마이너스 한 5% 가까이. 카카오페이. 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소재 기업도 오늘은 좀 출발이 안 좋고요. 금융주도 좀 좋진 않습니다. KB금융이 한 2.5% 정도 하락세를 일단 보이고 있고요. 어제 좀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IT가 시장을 좀 주도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대부분 이제 밀리는 그런 대형주는 구도고. 솔루션만 올라가네. 네, LG에너지 솔루션만 굉장히 좀 요즘에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되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증권사 이 보고서들 좀 보면. 솔루션 꽤 많이 올랐네. 그죠? 네, 그래서 좀 시총이 다시 110조까지 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는 17포인트 정도 빠진 한 0.77% 2220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좀 오르고 있고요. 리노공업, 뭐 셀리버리 이런 기업들 약간 반등하고 있고, 오스테인 플란트가 강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좀 빠지는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오늘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좀 낮춘 것도 있고, 낮췄어요 또. 또 라이온 하트라는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이제 하게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장 심사 승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할 것 같은데, 이거 또 자회사잖아요. 또 핵심 그 오딘이란 게임을 만든 회사.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 가치 또 훼손으로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4% 가까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용감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 그 라이온 하트는 물적 분할은 아니에요. 물적 분할했던 회사는 아닌데. 원래 있었던 회사죠. 네, 원래 있었던 회사. 하더라도. 예. 그래서 뭐 이게 매수 청구권이나 이런 거는 좀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네네.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결정이죠, 이런 거. 예.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좀 안 그래도 화가 네. 좀 많이 나 있으실 텐데. 네. 그러니까 마이웨이야. 근데 이게 시나트라에? 아니면 더 이상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근데 이번에 심사 승인이 통과되다 보니까
좀 주가가 또 오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KMW가 한 3% 정도 좀 빠지고 있고요. 네. 오늘 통신 장비도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나 뭐 두산 테스나 같이 어제 급등했던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은 빠지고 있고 펄어비스도 한 2.6% 빠져서 게임주도 오늘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제랑 거의 정반대로 예. 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은 0.84% 정도 하락을 해서 한 700선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대다수 기업들이 지금 하락하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것 아, 같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마감해요, 근데 오늘 같은 저는 이제 처음에 네. 한 5분 보니까 그날 장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5분 보면 아 이것도 이제 자주 보니까 이게 패턴이 보여요. 아 처음에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 종목 좀 줄였나 자기? 저요? 종목 수가 좀 줄었는데. 아니 이게 저 뭐 하다가 좀 지워져서 그런데 지금까지 판 거예요. 아니 저 이건 네이버니까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판 거 같은데. 그래서 장이 반등한 거 아니야? 팔았어요.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이렇게 종목이 반밖에 안 돼? 지금 네. 27개로 됐잖아 지금. 아니 그 이건 이제 관심 이게 등록해 놓은 거고 또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중에는 플러스가 상당히 많구만. 하나, 오늘 둘, 같은 날 플러스 셋, 나야죠. 넷, 다, 일곱, 여덟, 25개 중에 8개가 플러스야? 아그 정도 안 돼요? 안 돼. 돼? 아니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주식해? 알았으면 팔았다 그래요. 아유 아니야. 그래서 이 5분을 보니까 오늘은 플러스로 마감입니다. 정풀은 이제 네. 감이 왔어요. 정프로도 이제 네. 주린이가 아니야. 그런 얘기 막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자꾸 저거 문자 오고 그러잖아. 저 정프로입니다. 문자는 셋 다 뭐 누가 제일 많이 올라요? 내가 제일 많이 오지. 그다음 나 1등 저 2등. 아 그래요? 예? 여미사 2등. 그것도 여미사는 3% 여미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이베스트 여미사입니다는 없어요. 이베스트 증권도 아니고요. 그룹으로 써 있어요. 아니 3% TV 염승환입니다가 네, 제일 맞습니다. 많지. 예? 자 하여튼 저는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오전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 1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주로 파는 건 전기전자, 금융주, 아마 그 삼성전자하고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 조금 파는 걸로 좀 나와 있고 방어주죠. 이 전기가스나 보험업종은 좀 네. 일부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일단 아직은 큰 뭐 변동성 없이 좀 관망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은 좀 오전에 한 코스피 494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뭐 철강 중소형주들이 오늘 좀 강한 상승세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업체들 좀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셰일가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이제 국제유가 좀 오르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에너지 주들도 오늘 좀 강세 흐름이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정유 기업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전에 대부분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좀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LG엔솔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도 뭐 2차 전지 나쁘지 않은데 다만 오늘은 좀 많이 빠지는 쪽은 이제 반도체 대표죠. 삼성전자가 실적을 좀 발표했지만 1.4% 정도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어제 급등에선 좀 벗어나서 네.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좀 게임주들이 어쨌든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카카오 게임주도 있지만 뭐 위메이드, 펄어비스 뭐 대부분 다 오늘 좀 빠지는 흐름이고 또 엔터주들도 약간은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하고요, 이쪽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그 조선이 잘 버티네요. 네. 조선? 유가 상승 수혜주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 유가 올라서 네. 가스가 이제 겨울 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야, 왜? 부러우시겠어요? 네? 부러우시겠어요? 왜 한조에 팔았구나?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아 저는 팔 수가 없어요. 지금은 팔 수가 없는데 네. 둘, 넷, 여섯, 여덟, 10종목 이제 빨간색이 늘어났습니다. 아 기분 별로. 아니 근데 난 생긴 게 왜 이렇게 됐어요 오늘?
나 왜 오늘 이렇게 생긴 거야 도대체? 아니 나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게 너야. 이거 아닌데? 그게 당신이라니까. 아 이거 아닌데 나 잠깐만 이상한데? 자 그리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어제랑 그냥 180도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이. 그래서 현재 지수가 뭐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약세장의 흐름으로 일단 오늘 오전에는 전개가 되고 근데 있습니다. 뭐 크게 약세는 아니네요. 네, 큰 하락은 회복하고 아니에요. 있는데 0.5 정프로 말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렇다니까 딱 보면 그림이 보이잖아요. 예. 자 그럼 리포트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이제 카지노하고 이제 여행주 자료인데요. 그 매크로를 타냐 안 타냐에 따라서 좀 이게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일단 레저 종목들의 9월달 실적이 좀 마무리됐는데 카지노는 좋았고요. 여행은 조금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본인 VIP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를 거의 안 타는 거죠,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 9월달 뭐 드라백 이제 그 카지노에서 이 칩으로 바꾸는 거죠. 그 드라백도 계속 좀 정년 동월 대비해서 2배나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중국도 좀 제로 코로나 정책이 더 풀린다면 중국인과 동남아시아 플레이어들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일본하고도 지금 이제 무비자 상태인데 이게 10월 말까지 또 연장이 됐기 때문에 뭐 카지노 쪽은 좀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같은 레저인데 여행 쪽은 좀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전월에 이어서 2달 연속 그 패키지라 그러죠.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들이 좀 줄고 있대요. 오히려. 그래서 19년 대비해서도 아직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는 것도 아닌데 벌써 2달 연속 꺾였고, 그리고 이게 그 전통적으로 3분기가 성수기인데도 이렇게 좀 수치가 안 좋은 거는 아마 고물가 고환율,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조금 위축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단순한 관광보다는 그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그 허니문 있잖아요. 신혼여행이나 출장 수요가 훨씬 지금 돈안 크다고 되는 합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단순 관광 목적으로는 수요가 오히려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패키지는 주는데 그래도 개별 여행은 조금씩은 증가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그 아마 다음 주 11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여행 비자가 이제 면제됩니다. 11일부터. 그래서 개별 여행 허가로 이제 바뀌는데, 그러면은 개별 여행을 더 많이 가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여행 업종은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게 수익성이 워낙 좀 좋기 그래요? 때문에. 여행사 입장에서 네, 패키지죠. 대부분 패키지예요. 개인 전혀 의미 없지.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은 이제 마진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패키지를 많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개별 여행만 이제 개별 여행이 허용이 되니까 이것도 무조건 좀 좋다라고는 좀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레저지만 이제 이 매크로를 타냐 안 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카지노가 지금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좀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은 어떻게 그 풀렸나요 완전히 이제? 아니, 아직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게? 11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1일. 참 늦어 보면. 여기 일본? 참 뭐 한다 그러면 지루해. 그죠? 이렇게 과정도 복잡하고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도장 또 찍어서 보고. 도장도 이렇게 45도 각도로 찍는다 했잖아. 아 이게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 왜냐면 공손한. 그 상사가 찍는데 딱 이렇게 세우면 어딜 고개를 쳐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45도. 일본.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올투자증권의 이제 김양재 연구원님이 반도체 이제 그 제목이 메모리 업황 이제 바닥잡기란 제목인데, 일단 이게 아마 시리즈로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료로 어두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쓰는 이유는 이제 언제쯤 턴어라운드 본격적으로 할지 알기 위해서 계속 공급 수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시리즈로 좀 출간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현황 파악에 대해서 좀 적어줬는데, 일단 지금 오늘 뭐 삼성전자 실적도 역시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메모리 업계 실적 예상치가 좀 하향 조정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죠. 수요가 줄고 있고 재고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서 메모리 가격 하락이 뭐 예상보다 지금 훨씬 가파른 지금 상황이고,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4분기부터는 일부 메모리 업체가 적자 전환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일부. 몇 개나 된다고 일부예요. 손으로 꼽는데. 그러니까 삼성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 세 메모리. 개잖아. 삼성, 하이닉스, 있죠, 마이크론. 나냐. 아니, 그런 거는 뭐 워낙 마이너니까. 근데 요거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부. 어쨌든 3부 중에 1부인데. 네, 일부 업체가 적전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근데 경험상 메모리 업체 주가 반등은 이렇게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맞아요. 가파르게 나오면 그래야 오히려 돼. 반등이 나옵니다. 사실은 실적보다도. 그래서 아마 10월 하순에 실적 발표하니까 하이닉스가 그때 하거든요. 10월 말에. 그래서 오히려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내년도에는 공급은 좀 주는데 올해는 좀 공급이 늘죠. 그래서 3분기에 디램 가격이 20% 하락할 것 같고 4분기에도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 네. 일부 모바일 고객사가 20% 중반대로 가격 낮춰서 공급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기대하기 어렵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회사는 그 도시바인 것 같아요. 키옥시아가 키옥시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고 평가 손실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규모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낸드 가정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업황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언제쯤 올라간다 이거보다도 일단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언제쯤 좋아질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이 김양재 연구원님은 내년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업황 반전의 시기는. 그래서 한번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보고서 나오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니신 분들 의견 좀 주세요. 네. 속으로만. 아이고, 그러지 알고 마시고. 말고. 네. 자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오늘은 요 요 정도? 정도. 네. 머리가 뭐야? 머리요? 시작할 때하고 완전 또 달라. 이제 시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상향으로? 시장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봐요. 오늘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상승으로 돌리면서 시장은 탄력을 받습니다. 왠지 아까 어떤 분도 썼는데 신주쿠도 아니다. 저기 저 하라주쿠? 거기도 좀 그렇고 저기 뭐야? 간도? 거기 무슨 스키지 수산시장 앞에 그 한물간 야쿠자 한물간 스키다시? 2인자 약간 그런 느낌? 어디 칼방 한번 맞고 뭐 이런. 아 감옥 몇 번 갔다 오고 동생들은 인정 안 해주고 오락실 조만한 거 하나 받아갖고 큰 형님은 싫어하고 그런 느낌. 맨날 사고 치다가 빠진 거 하나 그냥 신이 하는. 그런 느낌입니까? 네. 안 됐어요. 안 해.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스타일은 이제 일본이니까. 리포트도 없어 됐어. 네, 리포트는 다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시마이 데스. 시마이 데스. 아리가또.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주말 천의 얼굴이야 진짜. 잘 보내주시고. 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우리 염 이사님 주말에 뭐 어떻게 뭐 계획 좀 있으십니까? 주말에요? 네. 주말에 이제 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책도 좀 쉬어요. 뭐 좀 계속 하지 말고 좀 아니, 쉬라니까. 대표님이 쓰라고. 그래요. 그게 나은가? 아니 다음 주 금요일에 뭐 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예. 다음 주 금요일이요? 약속 없으시면 오전에 햄버거 드시러 네, 오시면 11시 반에 아, 오세요. 11시 반에. 네. 여기 옆에 저희 그 옆에 스튜디오 옆에 네. 공간에 바스버거 풀 세트가 들어오니까 오세요. 바스버거. 네. 최고죠 최고. 스고이 데스. 그만해. 스바라신가? 뭐죠? 맛있는 오이시. 아니 그럴 때는 조폭은 스고이 스바라시 이런 거 안 쓰고 스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야 짱이 끝내주는데 아, 이게 그런 이제 거예요? 조폭이 누가 스고이 데스 이렇게 합니까? 스게 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스게. 진짜 일본 증권 방송이야 이거 어떻게? 일본 진출해버려? 응? 어떻게? 온또니. 일본은 온또니. 근데 일본을 알아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 네, 대부분 기관 쪽이라.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일본은- 꼬드겨서 만들어야죠. 일본은 거의 채권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채권 투자. 제가 기침 나온다 이거.
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